네, 이어서 뉴스일대의 시간입니다. 영남일보 전준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첫 소식입니다. 국회의원 선거가 끝난 지도 20일이 다 돼가는데 포항 남울릉의 이상휘 당선인이 지금 부적절한 행보로 시민들의 비판을 받았죠. 네, 그 포항 남울릉 지역구 당선인 이상희 당선인이 의전 문제를 항의하는 과정에서 공무원 갑질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네, 국회의원 임기 시작 전부터 이렇게 구설수에 오르면서 포항시와의 향후 관계가 순탄치 않을 것이라 이런 음,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의전 문제라는 게 정확하게 좀 어떤 일이 있었던 거예요? 네, 그 논란은 한 행사장에서 비롯됐습니다. 네, 포항시가 지난 19일 포항실내체육관에서 이강덕 포항시장과 김일만 포항시의회 부의장을 비롯해서 김정재 이상희 국회의원 당선인과 시도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장애인의 날 행사, 음, 장애인 행사를 기념식을 개최했습니다. 네,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 자원봉사자 등 1,500여 명이 참석한 큰 규모의 행사였지만 네, 문제는 행사 초반 내빈들이 축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불거졌습니다. 네, 이강덕 시장과 김일만 부의장이 무대 위 단상에 올라서 축사를 했고 네, 이어 나머지 내빈들이 단체로 올라가 마이크를 전달하며 인사를 건넸는데 음, 이상희 당선인 측이 이를 문제 삼았습니다. 네. 시장, 의장, 국회의원까지는 통산적인 의전상 개인적으로 축사하는 것이 관례지만 이를 음. 무시했다. 이런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국회의원을 따로 인사를 시켜야 했다 이런 건가요? 네, 쉽게 설명하자면 무대 위 단상에 한 명 한 명 순서대로 올라가서 발언을 하는 것이 관례라는 건데요. 네. 앞서 이강덕 시장과 김일만 부의장은 단독으로 무대에 올라가서 인사를 했는데 이상희 당선인을 포함한 나머지 내빈들은 단상도 치우고 네. 한꺼번에 올려 인사를 시켰다는 겁니다. 음. 소위 기타 등등으로 취급했다는 것에 기분이 상한 것으로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사실 행사를 좀 진행하다 보면 의전이 꽤 중요하긴 하잖아요. 그런데 그 문제는 이 이후에 이제 갑질 논란이 있었다라는 거죠. 네, 문제는 행사가 끝나자 이 당선인이 본인의 사무실로 포항시 행사 담당 국장 등 공무원을 불러 음. 이러한 의전 문제를 강력히 항의했다는 사실입니다. 네. 이에 해당 소식을 접한 공무원들은 갑질이다 이렇게 음. 말하며 이 당선인을 성토하고 나섰습니다. 네. 잘못이 있더라도 공식적인 루트를 통해 항의하는 것이 맞다는 건데요. 음. 마치 독도 문제에 망언을 하는 일본 대사를 불러 유감을 표하는 것처럼 초치하듯이 음. 개인 사무실로 공무원을 불러 항의하는 것은 공직사회 전체를 무시하는 것이다. 이런 반응입니다. 네. 포항시 공무원 노조 게시판에도 당선되자마자 갑질, 완장 채워주니 갑질 바로 시작. 이러니 과메기도 공청받지 등의 내용이 올라왔고 네. 이에 동조하는 댓글도 달렸습니다. 네, 지금 아직 당선인 신분인데도 벌써 이렇게 공무원을 오라가라 했다는 건데, 그럼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 당선인은 어떻게 해명을 했습니까? 네, 이 당선인 측은 갑질이 아니다. 이런 의견을 일단 밝혔습니다. 네. 의전 문제뿐만이 아니고 다른 업무도 상의할 것이 있어서 협조를 구한 것이고 대화도 좋게 마무리됐다고 항변했습니다. 네. 이상희 당선인 측은 당선 후 참가한 첫 행사였는데 단상을 치우고 줄 세워 인사시킨 부분은 포항시에서 잘못했다. 이렇게 음. 말하면서도 현장에서 담당자와 이야기를 했으나 자리에 없어서 나중에 사무실로 와서 이야기 좀 했으면 좋겠다고 한 것뿐이며 음. 좋게 이야기가 마무리됐다. 네. 갑질은 전혀 아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지금 이런 상황에 대해서 포항시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포항시는 행사 진행에서 실수가 있었던 부분은 있지만 이 당선인의 행동은 황당하다. 이런 음. 견해를 밝혔습니다. 네. 포항시 관계자는 시가 주최한 행사는 맞지만 의전 등 행사는 장애인 단체가 직접 진행했다면서 주최 측으로 꼼꼼히 살피지 못한 것은 맞으나 네. 공무원을 직접 오라고 하기보다는 공식적인 경로를 통했으면 더 좋았을 것 이렇게 음. 말했습니다. 네. 뭐 행사 때마다 소위 귀빈이라고 하는 분들이 이제 앞에 나와서 인사를 하는데 사실 뭐 참석한 시민들에게는 좀 썩 좋진 않아 보이거든요. 네. 차후에 좀 이런 문제들도 개선 방안을 찾아볼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근데 이상희 당선인은 이 문제 말고도 지금 일이 또 있었죠. 네, 이상희 당선인이 최근 장녀의 혼사를 알리는 문자를 시민 다수에게 발송해 논란이 되고 있는 건데요. 네. 의전 관련 갑질 문제와 함께 잇따른 구설수에 오른 이 당선인의 향후 행보가 순탄치 않을 것이라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 이제 딸 혼사 문자 내용, 이 내용은 어떻길래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까? 네, 최근 이 당선인은 단체 문자를 통해서 딸의 결혼식을 알리며 조용히 치르고 싶어하는 딸의 뜻에 따라 간단히 안내드린다며 예식 일자와 장소를 적었습니다. 네.
다만 문자 말미에 축의금과 화환은 정중히 사양한다고 알렸습니다. 네. 그러나 시민들은 대체로 부담감과 함께 황당하다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음. 혼사 문자를 보내는 것 자체도 황당한데 축의금과 화환은 사양하지만 축하를 해달라는 내용이 네. 언뜻 무슨 의도인지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민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시민 대부분은 수도권에 잡혀 있는 예식 장소를 직접 방문하라는 그런 의도 같다. 아니면 조용히 치르고 싶어 한다는데 축의금과 화환을 사양한다니 어떻게 축하해야 할지 고민이다. 음. 이렇게 말하는 등 이 당선인의 의중을 파악하는 한편 애둘러서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상위 당선자는 지금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해명했습니까? 네, 논란이 커지자 이 당선인 측은 실수로 문자가 발송됐다 이렇게 음. 해명했습니다. 이상희 당선인 관계자는 처음 의도는 화환과 축의금을 받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의도를 가지고 가까운 주변 지인에게 문자를 보낸다는 것이 네. 필터링 과정에서 실수가 있어 여러 시민분들께 보내게 됐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뭐 좋은 일도 아니고 선거가 끝나자마자 이렇게 포항이 좋지 않은 논란으로 좀 전국적인 주목을 받게 된 점은 좀 씁쓸한데 이제 다음은 경주 소식을 준비하셨다고요? 네, 경북도와 경주시가 2025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 체조 APEC 정상회의 유치에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네. 경북도와 경주시는 지난 19일 외교부 APEC 정상회의 개최도시 선정위원회에 Only One for APEC이라는 비전과 컨셉트로 유치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네. 유치 신청서에는 가장 한국적인 문화관광도시, 대한민국 경제발전 경험 공유, 경호 안전 보안 최적의 안심도시, 준비된 국제회의 도시 등 경주 유치의 정당성과 필요성을 담았습니다. 네. 특히 에이펙이 지향하는 비전 2040의 포용적 성장과 정부 국정 목표인 지방시대 균형 발전이라는 가치 실현에 최적의 도시는 경주뿐이다 이런 점을 강조했습니다. 네, 정말 경주가 꼭 선정됐으면 좋겠는데 지금 경쟁 도시들로는 인천과 제주가 있다고요? 네, 경주는 현재 에이펙 유치 3파전을 벌이고 있는 인천 및 제주와는 달리 유일한 지방 중소도시이기도 합니다. 네. 이런 가운데 경주는 정상회의를 유치할 경우 정상들의 안전을 고려해 경주 보문관광단지 전을 전면 폐쇄하거나 네. 민간인 출입 통제 구역을 설정을 검토하는 것으로도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가장 한국적인 도시이자 경호 안전의 최적지, 우리의 경제 발전상을 보여줄 수 있는 경주가 에이펙 음. 정상회의의 최적지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소식으로 포항에 푸드테크 연구 지원센터가 건립된다 이런 얘기도 있네요. 네, 포항시는 지난 25일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푸드테크 연구 지원 사업에 최종 선정되며 국비 네. 52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음. 이에 따라 시는 국비 52억 원을 포함해 총 사업비 155억 원으로 포항시 북구 융합기술사업지구 일원 부지 6,636제곱미터에 올해부터 2026년까지 기업 입주 공간, 기술 실증센터, 키친 인큐베이팅 등의 공간을 갖춘 푸드테크 연구 지원센터를 건립하게 됩니다. 네. 이 푸드테크 연구 지원센터 사업 이게 구체적으로 좀 어떤 내용이에요? 네, 이 사업은 농림식품부가 푸드테크 산업 육성을 위해 10대 핵심 기술 중 분야별 식품, 로봇, 식물성 대체식품, 식품 업사이클링 연구지원센터를 구축하는 것을 내용을 하고 있는데 네. 포항은 이 중에서 식품 로봇 분야에 선정됐습니다. 음. 센터가 건립이 되면 시설과 장비를 활용한 시제품 개발과 기업의 요구도가 높은 기술 개발 및 실증 연구 분야에 대한 수요자 맞춤형으로 지원하게 됩니다. 네. 또 국내 최초 미국 위생협회 식품기기 인증 시제품 제작 및 시험 분석료 지원으로 기업의 부담은 낮추고 네. 미국, 유럽 등 해외 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발판을 제공하게 됩니다. 포항시는 이번 사업을 토대로 또 많은 계획을 구상하고 있다고요. 네, 시는 식품 로봇 기술 개발 초기 단계부터 외식업체의 수요와 여건에 맞는 기술 개발을 적용하고 나아가 외식업체 유형별 맞춤형 주방 자동화 구현으로 미래형 K키친 생태계를 구축해 나갈 예정입니다. 네. 아울러 푸드테크 기업 육성으로 단순히 식품 관련 산업뿐만 아니라 스마트 제조, 주방 소재 및 장비 업체, 외식업 등 다양한 전후방 산업까지 동방 성장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지원해 나갈 방침입니다. 네. 국비 52억 원을 확보한 게 칭찬할 일이긴 한데 또 생각보다는 그렇게 규모는 아니잖아요. 네. 그런데 시가 이렇게 좀 기대하는 걸 보면 뭐 부가가치가 꽤 대단한가 보네요. 네, 얼핏 보면 그렇지만 이제 포항시는 센터 운영을 통해 생산 유발액이 382억 원, 네. 부가가치 유발액은 167억 원, 취업 유발 261명에
경제적 파급 효과가 발생하고 스마트 제조, 주방 소재 및 장비 업체, 외식업 등 다양한 전후방 산업이 함께 성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선정을 위해서도 경북도 및 포스텍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선제적인 푸드테크 산업 육성에 힘써 왔는데요. 네. 지난해에는 포스텍 푸드테크 계약학과를 선정을 했고 푸드테크 산학협력체 K키친 추진위원회를 발족했으며 네. 집단 급식시설 푸드테크 로봇 자동화 시스템 도입 등도 추진했었습니다. 네. 이 포항시의 푸드테크가 국내를 넘어서 국제적인 성과를 좀 거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뉴스데이 전준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